프로토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맺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 사회복지를 하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는 3년, 5년, 6년인가요? 초등학교 6년이 지나고 그리고 3년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면 이 연계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프로토콜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럼 학교에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켜진 거겠죠? 네. 방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방수영 선생님께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아이들의 통합적인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학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반갑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중독이 문제다. 예, 그게서 아이들에게 위기다라고 저는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떤 뭐 중독의 요인, 뭐 알코올, 도박,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과연 왜 몰입이 될까도 한 번쯤 좀 사회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살펴본 조사들에서 보면 저는 조금 나중에 뭐 조사가 들어간 다음에 아이들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같이 조사가 돼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술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학문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저희 술이나 담배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가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다가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문제들이 좀 이원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프로토콜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는 거를 해요. 학교에서 진행을 이제 정신건강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기관들한테 연계되는 작업들이 하기 전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2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 검사가 자기 보고나 아니면 부모님이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그때 정말 하게 되면 학교에서 소화가 되고 상담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관들한테 저희가 연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들이 상당히 사회 경제적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긴 해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솔직히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해가지고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아까도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취약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가 시간에 보낼 수 있는 게 솔직히 쉽게 만나는 게 술이고, 예, 도박이고, 예. 저희도 돈이 돈이 주는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가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골프를 치라고, 예, 다른 여가를 즐기라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같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학교 현장과 지역기관이 좀 더 담장을 낮추고 같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사회자분이 계속 보지만, 네, 학교에 이런 좀 담장을 낮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학교의 사회복지사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2%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서울은 좀 괜찮은 편인데 경기도는 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낮추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의 사회복지사가 좀 더 많이 배치되기를 또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어, 2분 정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좀 발표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의 주제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잖아요. 근데 중독, 어쨌든 아이들한테 위기의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전하지 않고, 그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 안, 어, 인,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있지 않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누구 하나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어른도 믿고 싶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정말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기관에서 이렇게 뭐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들이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극복을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면, 아, 저는 좋은 신부님을 만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고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요. 그리고 때로는 또 상담 선생님, 사회복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극복하게 되었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쨌든 뭐 지역의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부터 예,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 예, 그렇게 되어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마칩니다. 네.